어렵게 이직에 성공했는데 합격 후에 오퍼레터가 너무 늦게 와서 답답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빨리 합격한 회사에서 제안이 와야 연봉 협상도 하고 현재 회사에 퇴사 통보도 할 수 있을 텐데 2주, 3주 계속 연락이 안 오니까 뭐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될까요? 면접 때는 분명히 급하다고 빨리 와달라고 했거든요. 기다림이 계속되면 불안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분들께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답답함을 해소해 드릴게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이게 정말 걱정할 상황이 맞는 건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말이죠. 이직을 꿈꾸는 직장인 분들도 미리 알아두셔야 그때 가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 타이밍부터 멘탈이 흔들리면 연봉 협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처우로 이직하시려면 제가 드리는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보통 경력사원의 연봉과 경력 산정은 합격 통보 후 빨리 오면 2, 3일 내, 조금 늦어도 일주일 내로 오는 게 보통인데요. 반면에 2, 3주가 넘거나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오퍼레터를 안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늦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경력사원 처우가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승인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일단 담당자가 전 직장 서류를 받아서 정확히 따져보고 그 금액을 고려해서 회사 연봉 테이블, 재직 중인 동일 연차 직원들과 비교를 해봅니다. 그래서 크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으로 금액과 인정 경력을 산출하죠. 그걸 인사팀장이나 인사임원까지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경력이 높을수록 내부 결제도 더 높은 레벨까지 받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담당자의 안이 한 번에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결제 라인의 상사가 휴가나 출장 중일 수도 있고요. 늦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담당자 업무가 바빠서입니다. 합격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만 채용하는 게 아닙니다. 채용 담당자도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몰리면 늦게 처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부분은 채용을 동시에 여러 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심사와 면접 단계는 지연시키기가 어려워요. 현업부서하고 후보자 둘 다 기다리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만 합격까지 시켜놓으면 그 이후로는 좀 숨을 돌릴 수 있죠. 그 사이 급한 면접 단계의 다른 포지션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현업부서에서 면접 과정이 지연되면 항의가 들어오지만 합격 이후에는 연봉 협상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쪼우지 않습니다. 그 사이 담당자가 휴가를 갔다 올 수도 있고 채용이 아닌 다른 인사 업무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영향으로 합격 후 오퍼레터가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퍼가 안 오면 답답한 마음에 먼저 연락을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혹시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닌지, 다른 후보자를 접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별의별 걱정이 다 될 겁니다. 그래도 먼저 연락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이직하고 싶어 안달난 후보자로 인식될 수 있어요. 이러면 채용 담당자는 굳이 처우를 책정할 때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히만 제안해도 웬만하면 수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거든요. 이직이 아쉽지 않은 사람은 먼저 연락할 리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요, 회사가 후보자를 까먹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일단 합격 통보는 쉽게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철회하면 큰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거든요.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건 뽑을 의사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을 뽑을 현업부서에서 당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설사 인사 담당자가 너무 바빠서 깜빡했다고 하더라도 현업부서에서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일할 사람이니까요. 진행이 더디다 싶으면 현업부서에서 인사팀에 분명히 문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채용 진행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리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오래 기다려서 오퍼레터를 받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회사 제안에 대해 재검토 요청을 하고 연봉 협상이 진행될 텐데요.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오퍼레터가 오래 걸리면 그 이후의 과정도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안을 한 이후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후의 과정에서 추가 재검토를 한다고 해도 최초 제안에서 약간 올려주냐 마냐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의사결정은 최초에 비해 간단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런 처우로 뽑겠다고 보고까지 했는데 거기서 늘어지면 보고받은 인사 임원이나 팀장이 담당자를 뭐라 하겠죠. 저번에 보고했는데 어떻게 됐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퍼레터 이후로는 그렇게 늦는 경우가 없는 편입니다. 그럼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입사 시기에 대해서 면접 때 얘기한 게 있는데 이렇게 채용이 지연되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 아닌 건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직할까봐 걱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입사일은 처우가 확정된 시점부터 정합니다. 왜냐하면 처우가 확정돼야 현재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할 수 있고 퇴사 통보를 해야 인수인계 일정을 고려해서 새 회사 출근 날짜를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합격한 회사에서 출근일을 재촉한다고요? 그러면 당신들이 늦게 진행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받아치면 되는 거죠. 귀책은 회사한테 있는 거라서 회사도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퍼레터가 지연된다고 너무 빠듯하게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은 덜어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일 때 걱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직 경험이 없어서이고요. 두 번째는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직이 처음이거나 두 번째라도 전에는 이렇게 오래 걸린 적이 없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초조해지고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큰 분들도 침착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멘탈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미 마음은 합격한 회사로 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아직 연봉 협상도 안 했고 처우도 확정 안 된 상황입니다. 예상외로 실망스러운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직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기다리고 좋은 연봉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멘탈이 흔들리면 회사에 끌려가게 됩니다.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이야기들을 기억해 두시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차분함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연봉 협상 컨설팅 할 때 의뢰인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멘탈을 잡아줘서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이직 과정과 연봉 협상에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연봉 협상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채담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